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7월 8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33,300달러, 이더리움 1,800달러, 플러스 1%, 비트코인 30,000달러 핵심 지선 지켜주고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48.2%로 재상승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 30,000달러 그대로인데도 비트코인 도미너스만 이렇게 상승한다는 것은 알트코인은 상승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 상승의 추가 하락은 당장에는 막았지만 비트코인 1% 하락할 때 알트코인 2% 빠지다가 비트코인 1% 오르면 알트코인도 1%로 약간씩만 오르고요. 그나마 솔라나 코인이 미국 FTX 거래소 재개 가능성에 약간 반등 오는 모습입니다. 솔라나 핵심 매물대까지 상승했지만 미국 잡주나 FTX 거래소 소송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회생하는 것보다 결국에 문 닫는 경우가 많고요. 샘뱅크만 젊은 바지 사장 내세워서 책임 전가하고 진짜 큰 수익 보는 세력들은 새로운 거래소 오픈할 생각이 듯 하죠. 투자자 손실 복구 쉽지도 않지만 FTX 거래소 이미지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알트코인도 솔라나 정도만 상승하는 거지 전반적으로는 주춤한 상태이고요. 그나마 나스닥이 금요일 마지막 장에 마이너스 0.3%로 애프터장 추가 하락도 없기 때문에 주말 동안 버텨주는 장이 만들어질 듯 합니다. 다음주 7월 10일 미국 CPI, 인플레이션율, TSMC 반도체, JP모건 웰스파고 금융기업들 중요 실적 앞두고 있고 인플레이션율이나 실적 모두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을 듯 보이고요. 때문에 비트코인 추가 하락보다는 버텨줄 가능성이 큰 거죠. 알트코인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35,000달러 위로 여기 작은 상승 추세선 돌파가 필요합니다. 상승 추세 라인 돌파 이후에 다섯 번째로 31,000달러 핵심 저항 라인 돌파 시도 나올 듯 하고요. 7월 말까지 미국 빅테크 어닝 호재로 나스닥 작년 전고점 돌파하면 비트코인도 충분히 31,000달러 핵심 매물대 돌파를 할 수가 있죠. 거기에 비트코인 ETF도 블랙락, 피델리티 등 거대 자본들 빠르게 수정 신청해서 가능성은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혹시나 7월 빅테크 어닝 크게 미스하고 미국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 더 상승을 하면 나스닥 하락에 비트코인도 조정에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6월 24,000달러에서 32,000달러 큰 상승이고 난 다음 마이너스 10% 정도의 조정은 일반적이고요. 28,000달러에서 29,000달러 하락 오는 수준인데 크게 눌려서 힘 모았다가 31,000달러 돌파 시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22년 하락장에서도 7월은 코인 시장은 나쁘지 않았고요. 7월 상승하면 8월 중순까지 분위기 타면서 상승했다가 9월부터 하락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코인 시장 긍정적인 뉴스 나오는데 바이낸스 거래소 임원들 줄퇴사한다는 소식이고요. 올해 6월 SEC 바이낸스 소송 때도 그렇지만 2021년부터 해서 미국에서 바이낸스 관련해서 나쁜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약간 하락 이후 반등 크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유럽 모두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정적, 편파적으로 보는 시선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 언론들 중국 바이낸스 공포 뉴스 만들어서 개미 털기 하기 좋은 재료죠. 미국 거대 언론사 포춘에서 나온 뉴스로 SEC 소송되고 나서 힐만 CCO 외에 다른 고위직 임원들도 함께 바이낸스 퇴사했다. 법률 고문과 수석 부사장도 나왔고 마케팅 담당 부사장도 6월에 이미 퇴사했다고 하고요. SEC 소송 이후 바이낸스 시장 점유율이 4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2022년 70%로 글로벌 코인 거래량 독점을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바이낸스 밀어내고 미국 자체 EDXM 거래소를 신규 설립을 했고요. 바이낸스를 지금까지 키워온 것은 임원들보다 창봉자와 CEO 역량이 크기 때문에 몇 명 퇴사한다고 해서 바이낸스에 큰 영향 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이낸스 수익 악화 알고 미리 발 빼고 미국 쪽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클 듯 하고요. 바이낸스에서 고위직을 했을 정도면 글로벌 신규 어느 거래소가도 연봉이 최소 2배 이상은 상승을 하죠. 바이낸스 CEO도 숫자 4 손으로 표시를 하면서 트윗 업로드를 했고 코인 시장도 이제는 익숙해서 그런지 큰 변동도 없었습니다. 블랙락 비트코인 ETF 상장 전 최대한 개미 털기를 하는 건데 200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코인 시장 살아있는 개인들은 고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쉽게 안 흔들리죠. 오히려 마지막으로 개미 털기를 한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호재 뉴스를 보면 블룸버그에서 S&P 공매도 포지션
항복하고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분석이 났고요. 작년 8월 파월의장 잭슨 연설 이후 미국 증시 폭락하고 기관들 숏배팅은 급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전고점까지 10%밖에 남지 않았고 연준이 금리 인하 통해서 얼마든지 경기 부양하고 투자 심리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 폭락 가능성은 매우 낮죠. 2008년 공매도 포지션 움직임하고 최근이 매우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08년 나스닥을 보면 리만 브러더스 금융기업 파산하고 마이너스 60% 대폭락을 했었고요. 하지만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 통해서 경기 살려주니까 1년 만에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했습니다. 최근에도 나스닥이 전고점 돌파 직전으로 비슷한데 2008년 보면 전고점까지는 빠르게 상승은 했지만 2010년 전고점 돌파 부근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1년 가까운 횡보가 있었고요. 올해 하반기 9월부터가 나스닥도 이런 구간 진입을 할 수 있는데 나스닥은 횡보하겠지만 비트코인은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 3월 ETF 승인 호재는 확실하지만 나스닥 상승 못하고 1년 장기간 횡보에 마이너스 10% 조정 이런 구간에 진입을 하면 비트코인도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나스닥 주봉상 25일선 아래로 내려가면 비트코인도 하락을 조심해야 된다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최근 QQQ로 보면 올해 1월부터 급격히 상승해서 주봉상 25일선까지 거리가 멀고 99일선 골든크로스 앞두고 있고요. 거기에 반드시 2008년처럼 조정 왔다가 상승하는 것보다 그냥 쭉 올리는 경우도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2008년하고 차이점은 글로벌에서 중국이다 볼 수 있는데 당시 중국 베이징 올림픽하고 고속 경제 성장 중심에 있어서 미국도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 말고 인도 발판 삼아 세계 1등 강대국을 유지하려는 듯 보입니다. 인도 모리 총리 6월에 미국 왔었고 뉴욕 UN 본부에서 단체로 요구하는 등 미국의 인도 지원이 적극적이고요. 1등 기업 애플도 중국 공장 확장보다 인도 시장 늘리는데 집중을 하고 있죠. 이런 배경에 나스닥은 8월까지는 안정적이지만 전체 코인들이 상승할지 아니면 비트코인만 오를지는 코인 시장 좀 더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 이더리움, 알트코인 도미너스 전체 코인들 시가총액 순으로 보면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재상승하고 있지만 이더리움 도미너스나 알트코인은 빠른 상승 못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호재로 전체 코인들 시가총액은 상승하고 있지만 비트코인만 상승하는 거지 알트코인은 올해 3월 기점으로 해서 3번 연속 도미너스 저점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금들이 이전처럼 안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리플도 620원 위험한 구간에 있지만 개인들 비중 줄어들면서 도지코인, 시바이누, 플로키 같은 민코인 수요들은 확실히 줄어들고 있고요. 5대 민코인 중에서 도지코인이 9.5빌리언 시가총액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시바이누 코인 4.5빌리언, 도지 절반 수준, 플로키, 본코인, 베이비 도지는 200밀리언 수준이고요. 시바이누 코인 아래에 이런 코인들은 가격 추가 하락은 기본이고 완전히 삭제될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도지코인의 장기적인 호재는 트위터다 볼 수 있는데 최근 트위터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트위터 경쟁업체인 메타에서 스레드 신규 서비스 내놓으면서 빠른 반대가 안 나오고 있고요. 작년 트위터 비싸게 인수한 일론 머스크도 연일 스레드 견제하는 트위터 올려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스레드는 글로벌 1등 소셜 네트워크 업체 메타가 만든 서비스로 트위터하고 매우 유사하고요. 유저 수가 출시 일주일 만에 7천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메타 기존 플랫폼이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유저 수 급증을 하는 거고요. 인스타그램 유저 4분의 1만 이동해도 트위터보다 사용자가 많습니다. 때문에 메타 주가를 보면 작년 코로나 폭락 때보다 더 크게 하락 온 다음 6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저크버그 행복해 하고 있고요. 반면 도지코인 보면 76원 작년 6월 저점까지 하락 온 이후 약간 반등을 했지만 100원대 여기 매물 때 매우 두텁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트윗 도움 없이는 쉽게 돌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는 올해 3번이나 공소장 변경하면서 도지코인 홀더들하고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도지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트윗을 빠르게 못하고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